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JCN 오늘 울산입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도시가 울산입니다. 울산에도 이제 도시철도가 필요하다며 내놓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 타당성 최종 평가가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될지 울산 시민 모두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울산시가 수립한 도시철도망 트램 구축 계획은 전체 4개 노선에 총연장 47.61km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업 구간인 1호선 개통 목표는 오는 2029년입니다. 한 5년간 국민 지문고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보면 당초에 17건 되던 것이 540건으로 트램에 대한 도시 철도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트램 1호선은 지난 2004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었지만 이후 경제성 등의 논란으로 2008년 울산시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다가 2020년 12월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라는 명칭 대신에 타당성 재조사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지난 14일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인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평가위원들 앞에 서서 트램 1호선의 사업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울산 트램 사업이 절박하다는 의미입니다. 설명회에서 김 시장은 울산은 도시철도 없는 유일한 광역시이고 오는 2030년 개통 예정인 울산, 양산, 부산을 잇는 광역철도망과의 유기적 연계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또 트램 도입에 대한 시민의 찬성률이 71.5%에 달하고 트램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가 2,400여 명이며 트램 도입에 따른 접근성, 정시성, 편의성이 높아지고 생산 유발 효과도 5,200억 원에 달하는 등을 역설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소선도 도시로 돼 있어서 수소 트램에 아주 적합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수도 도시로 해서 우리 트램을 도입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울산시는 2029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트램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사업타당성 재조사 통과 여부는 오는 23일 있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납니다. 울산시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가 트램 도입에 대한 높은 시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의 관문인 신봉로터리 제2공업탑이 어제 상부 구조물 철거에 들어가는 등 철거가 본격화됐습니다. 울산시는 제2공업탑 철거에 앞서 지난 17일부터 로터리 주변에 가설 울타리와 비계 설치를 완료하고 이날부터 제2공업탑 상부에 대한 철거에 착수했으며 다음 달 10일 철거 작업을 모두 마무리 짓습니다. 울산시는 제2공업탑 철거 작업 완료와 함께 이곳에 평면교차로 공사에 들어가 오는 11월까지는 모든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유니스트는 현 이용훈 총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장 선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니스트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고 제5대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상임감사 선임권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스트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11월 중으로는 신임 총장 선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석 중인 상임감사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사무국장으로 있던 이광우 씨가 선임돼 과기부의 최종 결재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현대차노조가 지난 18일 제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본격적인 쟁의행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한 데 이어 오는 23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할 계획입니다.
이어 25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파업에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5분 아들 A씨가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어머니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40여 분간 수색 끝에 숨진 A씨를 울주군 온양읍의 한 산에서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울주군청 공무원인 20대 A씨는 가스 흡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으로 발견됐으며 최근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지난 19일 울산 남구을 당협 사무실에서 길필종 상인회장을 비롯한 야음시장 상인의 관계자와 방인섭 시의원, 시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음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주상복합 신축 공사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야음시장 상인들의 의견과 민원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한 시공이 적발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야음 주상복합의 경우도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지난 18일 신정시장과 수암시장을 방문해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전통시장 간담회에는 안수일 이장걸 시의원과 이정훈 남구의회 의장, 이현재 신정상가시장 상인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와 전통시장의 시설 보수 점검을 통한 환경 개선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이날 상인들은 신정시장 주차장 확보와 일부 구간 양모 시스템의 추가 설치, 그리고 아케이드 누수 문제 해결 등을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최근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은 수상레저 활동자가 수상레저기구 조종으로 인해 해상 또는 육상에 있는 사람을 사상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행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동승자가 사상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고 해상이나 육상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당 민주홀에서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을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설립된 이재명 당대표 직속기구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울산시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투쟁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매년 여름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일산 상설 문화공연이 9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진행되면서 시민들과 지역 예술인들 모두 즐거운 축제를 즐겼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천여 명의 관객과 함께 진행된 일산 상설 문화공연 마지막 날. 일산비치 갓탤런트의 결선에 오른 10팀의 무대가 마지막 날 진행되며 9일간 열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올해로 시즌2를 맞은 일산비치 갓탤런트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과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100여 팀이 참가 신청했습니다. 동영상 예선 심사와 본선을 거쳐 최종 10팀이 19일 결선 무대에 올랐고 안산에서 온 여고생 힙합 댄스팀 노리비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노래와 춤, 장구와 태권도 등 다양한 장르의 참가자들이 한데 모여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뽐냈고 시민들도 함께 일어나 춤추며 공연을 즐겼습니다. 어제 가족이랑 같이 산책할 겸 왔는데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또 왔어요. 지난 11일 JCN 우리 동네 가수왕을 시작으로
9일간 열린 2023 일산 상설 문화공연에는 모두 13,000여 명의 관객이 찾아 다양한 분야의 공연과 문화 행사를 즐겼습니다. 서머나이트 위크 투게더 일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일산 상설 문화공연은 시민들에게는 풍성한 볼거리가,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됐습니다. 가족끼리 오니까 되게 재밌고 음악도 들으면서 되게 힐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런 문화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번 대회 때 저희가 참여를 했었는데 아쉽게 상을 못 받았어가지고 한 번 더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대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저희의 모습을 더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동구청은 일산비치 갓탤런트를 시작으로 지난 2008년부터 10여 년 동안 이어진 일산 상설 문화공연을 이제는 전국에서 찾는 행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어쨌든 간에 퀄리티도 높아진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있어서 이런 분야들을 잘 키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더욱더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관광객들, 울산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산 상설 문화공연이 끝난 일산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5일부터는 조선해양축제가 이어지면서 축제장이 계속 펼쳐질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울산에서 열린 2023 코리아 오픈 국제장애인 탁구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회 기간 울산시 선수단은 박준수 선수가 남자 단식에서 동메달 1개를, 김현욱 선수가 남자 복식과 혼성 복식에서 각각 동메달을 1개씩 획득해 모두 3개의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8년 만에 울산에서 열린 이번 국제장애인 탁구대회는 5대륙 17개국에서 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으며 별도의 폐회식 없이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울산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는 지난 18일 동구 현대패밀리 서부 1차 아파트에서 폐건전지와 플라스틱을 올바르게 분리수거하기 위한 시범 아파트 현장 홍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기롱 아파트 연합회장은 각 가정에서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 탄소 중립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과 마광영 시범아파트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캠페인 홍보물을 입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중구청이 청년과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따로 또 같이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년분과와 함께 다음 달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황방산 맨발 걷기 체험과 중구 문화의 전당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중구청 직원들이 기부한 500만 원을 활용해 추진됩니다. 울산도서관의 9월 독서의 달 행사가 펼쳐보자 책도 꿈도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9월 3일에는 초등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남동윤 작가와의 만남 행사가 진행되며 9월 9일은 울산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황보름 작가와 서율 밴드 초청 만남 행사가 열립니다. 9월 13일 오후 7시에는 울산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의 저자이자 법의학자인 서울대학교 유성호 교수를 초청해 명사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독서의 달 행사는 오는 20일부터 울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상반기 동안 관내 10개 지역 50개 지점에서 환경소음 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울산 지역 환경소음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측정 결과 낮 시간대 100%, 밤 시간대 90%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기록해 전체적으로 소음 환경 기준 달성률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별 소음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을 위해 관내 10개 지역 50개 지점에 대한 환경소음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는 환경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농소일동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제 울산 탁주 태화루와 호계시장 상인회,
청춘문화기획단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농소율동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인 야시장 호라카이펍과 공동 추진되며 상인연합회와 함께 특색 있는 레시피를 개발하고 태화로와는 지역 축제 때 공동 마케팅에 나서게 됩니다. 북구청은 농소율동 도시재생을 위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호계역과 호계시장 일원에 문화와 경제, 주거환경, 스마트 도시 등 4개 분야 9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마와 폭염,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침수와 낙과 등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켜졌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울산 신정시장에서 판매되는 수박 1개의 소매 가격은 34,300원으로 한 달 전 24,300원 대비 41.2%가 올랐습니다. 시금치 100g의 소매 가격도 한 달 전보다 2배 올랐으며 배추 한 포기 가격도 7,000원으로 한 달 만에 60%가 오르는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값이 6주 연속 오르면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0원을 돌파했고 경유도 1,600원에 근접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울산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21원으로 최근 6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울산의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도 한 주 전보다 68원이 오른 1,577원으로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JCN 오늘 울산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